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살짝 제약바이오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꼽아봤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먼저 공을 쏘아 올렸어요. 첫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유방암과 관련해서 일상에 치료제의 효과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했고, 사실 하루만 급등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연일 올랐거든요. 이 알테오젠에 대한 현재 주가 시점에서 매력도는 몇 점인지 한 줄 평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매력도는 한 80점 정도 제가 거뜬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히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은 2년의 기다림, 그 2년의 기다림이 드디어 전례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은 80점, 그래도 높은 점수고요. 2년의 기다림, 전례 없는 성장이라고 평가를 주셨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볼게요. 가장 궁금한 거 사, 마라 이거겠죠? 이번 주 30만 원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물량이 없어서 그런지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이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이제 일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앞으로 2상, 3상이 있습니다. 계속 들고 가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렇죠. 반응이 거의 극과 극으로 나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번에 임상 발표가 나왔던 부분들이 유방암 관련된 부분들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이제 유방암 관련돼서 치료제들이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암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런 부인과 질병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수요 시장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암에 대한 전이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들이 빨리 나왔을 때 이것이 얼마나 더 빠르게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결국 이제 일상 발표 결과가 굉장히 유효하고 어느 정도 실용성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 부분들이 2상, 3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어떤 신뢰도 문제, 그리고 신뢰성 문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고 과감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 임상학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하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아주 결과를 대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 만약에 나는 2상, 3상까지 가져갈 것인가라고 보신다면 네. 결국 현 시점에서는 1상에 의해서 생겨난 어떻게 보면 버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1상 이후에 또 한 번 버블이 꺼지고 또 2상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상이 언제쯤 진행될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 주가를 더 계속 가져갈지 아니면은 또 빠르게 사그라들게 만들지, 그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월 들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냥 차트를 보면은 며칠 쉬고 계속 올랐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격대는 단숨에 26만 8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현재 구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80점이라면 더 사도 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 굉장히 높게 올라갔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기존의 어떤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했던 제약회사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2019년도부터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거의 변동이 크지 않았었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4월 이후부터는 4월 말부터는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걸 보았을 때는 사실 어떤 코로나19에 있던 치료제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다른 제약사들보다는 훨씬 본래의 본연의 업무에 있어서 훨씬 더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일상 결과 이후에 2상에 대한 진입의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까지 홀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지금 홍콩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선방을 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의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이런 의학과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호재들이 터질 때 또 한 번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만 어디까지나 제가 목표가는 28만 원 선으로 조금 낮게 잡았는데요. 그 네. 이유는 지금 현재까지는 동북아시아 허브인 어떤 홍콩에 대해서 제재가 아주 크지 않았다라고 나오지만, 트럼프가 혹시나 또 추가적인 어떤 도발 행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점도 감안은 하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목표가는 28만 원, 다만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상당히 낮은 부분까지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목표주가 28만 원. 그러니까 홍콩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제약 바이오도 그 피해를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점에서 조심하자라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수는 80점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이 제약 바이오의 공을
앞서 종목이 알테오젠이 쏘아 올렸다면 그 뒤를 이은 것은 셀트리온인 것 같아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함께 오르면서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20%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과연 이 종목도 삼바로를 따라서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굉장한 성과를 보인 데 있어서 딱 한마디 드릴 수 같습니다. 점수는 뭐 85점 굉장히 높게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바이오 따라서 삼바를 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바 타라 삼바춤을 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점수는 더 높습니다. 85점 받았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거래량 실리면서 상승하자 올해 시가총액은 최소 100조 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생각을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주고 계세요. 오늘 눈에 띄는 건 이 코로나19 치료제가 동물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주가 상승 이유 그리고 오늘장 그룹주들의 흐름도 같이 짚어주시죠. 사실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도 결국은 이런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수혜 부분들이 많았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괄목상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주가 흐름은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난 4월 1일부터 해서의 어떤 차트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실 셀트리온이 그만큼 4월 1일 이후부터는 고평가를 받았다가도 또 다시 한번 떨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 나타났을 때는 결국 그만큼 기대와 실망감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어떤 긴장감들이 나타나는 주가 흐름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까지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셀트리온만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제약과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였던 부분들을 살펴서 말씀드리면 어쩌면 이 팬데믹이라는 현상 자체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제약 부분들에 대해서의 기대감들이 더 커지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치료제가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K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것에 이제는 다른 국내에 주목받지 못했던 제약회사들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셀트리온은 오히려 제가 아까 삼바춤을 춘다라고 얘기했듯이 중남미에 대한 시장들 특히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더 탄력적으로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은 현재까지도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2의 피해국, 2위 피해국까지 올라갈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먼저 선점을 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후 치료제가 개발되었다. 과연 브라질은 어느 나라에 어떤 치료제를 사용하게 될 것이냐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셀트리온 부분들이 또 한번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어디서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면 세계 최대 위탁 생산 업체인 삼바로는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점에서 미리 신고가를 기록했잖아요. 셀트리온은 이제 막 효과를 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삼바로를 따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미 지금 평가들이 수탁이 이미 충분하게 계약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이슈가 나왔을 때 전기차가 만들어지는 완성차의 개념으로 보신다면은 이미 이제는 시장이 만들어졌으니 전기차가 팔릴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기차 이전에 부품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부품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움직임들은 또 매력적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은 실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의 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급등세를 보인 게 23% 정도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인데 사실 이전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제약회사치고는 별로 재미가 없는 움직임으로만 계속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제 대 치료제로 나는 치료제가 셀트리온에 있어서의 이런 효과들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겨가셔야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목표가가 이전 고점 훨씬 이후까지도 또 한 번의 모멘텀을 충분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요. 손절가는 오히려 현재 시점보다 조금 낮게 잡아서 훨씬 보수적인 어떤 진입도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실제로 이제 셀트리온을 이제 제가 띄워드리면은 현재 가격에서는 이제 22만 9천 원 선에서 즉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생각하시고 진입하시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베팅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도 27만 원까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 매력적인가요? 사실 치료제 자체 이슈만 봤을 때는 오히려 셀트리온 제약이 충분하게 매력적일 수 있고요. 네. 혹여나 어떤 치료제 이슈가 조금 불안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헬스케어 쪽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팬데믹이 종식이 되지 못한다면 건기식에 대해서는 또 충분하게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점들도 충분하게 챙겨가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셋 다 좋다로 정리를 해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 미동도 없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인데
이때 무상주자, 그러니까 한 주당 한 주를 무상증자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막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이 무상증자의 매력은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일까요? 조금 다른 바이오들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75점, 적지 않은 점수를 제가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조명받지 못한 서름을 이제 드디어 좀 해소를 하지 않는가 저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 무상증자로 일단 관심은 끌어냈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확인해 볼게요. 75점을 김덕호 FA는 줬는데요. 당근 10만 원 넘어가지 믿음을 가져라라는 강한 의견, 그리고 외국인의 입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가에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오르는 건 무상증자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레고캠바이오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증자 방법이 크게 유상과 무상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무상증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아니면 알테오젠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는 유동이 좀 적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동이 적은 것과 달리 또 주가적인 부분들의 흐름도 썩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했었다는 부분을 살펴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주가 자체가 고평가가 됐다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호재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움직임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현 시점에서 주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가 됐다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레고캠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뭔가 모멘텀을 하나 만들어서 차라리 유동이면 유동 아니면 주가적인 차트를 순간적으로 만들면 모멘텀이면 모멘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무상증자를 선택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부분에서의 주가의 변동은 충분하게 늘려놓되 나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현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과감한 모멘텀으로 삼겠다. 나는 장기로 넘어가겠다라는 부분의 어떤 대표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심은 끌었으니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뒷받침되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사실 지금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뭐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아니면 셀트리온과 비교를 했을 때는 시총 부분들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뭐 거의 이제 6천억 조금 미만이 되는 이런 시총이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바이오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동은 적었었고 주가적인 움직임도 사실 매우 등락이 심했다라기보다는 최근 들어서 K바이오의 이슈 때문에 조금 흐름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매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상태에서도 추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겠지만은 시장의 변동 따라서 조금 여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가가 굉장히 높게 돼 있지 않을까. 분명 연중에서의 흐름들은 충분하게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는 현 시점에서 돌파를 하는 거에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현재 가격을 연중까지만 충분하게 이어가신다면 내년에서는 또 한 번 재밌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선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목표 주가 7만 원 제시했고요.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앞서 나온 종목에 비해 평점은 낮았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HLB입니다. 사실 HLB, 신라젠이 이 종목들이 코스닥 시총을 정말 휩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아요. 다시 리보세란에 비해 시작될 수 있는지 HLB에 대한 매력도 점수로 주시죠. 저는 아까 레고캠바이오보다는 조금 높게 80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드리자면 절망 속에서 빛을 발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절망 속에서 보인 빛이라고 평가해 주셨고요. 80점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사실 HLB는요 정말 기쁨과 슬픔을 다 같이 줬던 종목이에요. 올랄 때는 폭발적으로 오르다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분들 물린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 HLB는 장투할수록 큰 수익을 낼 것이다. 올 연말 목표가 25만 원 가자라는 의견도 있고 가남 3상이 탁월이란다 가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현재까지 임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사실 이제 2018년도 때부터 해서 이제 많은 논란들이 좀 얘기가 나왔죠. 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리세보라니뿐만 아니라 뭐 다른 회사 자체의 경영권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임상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신청도 들어가고 어떤 상품에 대해서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의 조명을 받았다기보다는 실제 조명을 받았던 부분은 회사 운영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쉽게 말하면 뭐 지분을
대규모 주주분들이 뭐 지분 매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영권 자체에서 뭔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커질 거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품 자체를 보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회사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먼저 상쇄가 됐었고요. 이후에는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썩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데이터는 뭔가 부실하다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차트 흐름도 결국은 극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또 사실 바이오주를 선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이런 극단은 당연한 거야라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지난 2019년도 10월까지 말 그대로 어떤 JP모건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주가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하방세를 보이면서 현재까지의 흐름들이 썩 매력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이전에 2019년도 말 그대로 후반기에 들어오셔서 매수를 지금 오르기 때문에 또 한번 급등할 거야 보신 분들에게는 손실폭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바닥이 다져진 현재권에서의 메리트는 충분하게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보시나요? 저는 현재 12만 5천 원인데요. 신고가를 당장 달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유상증자 이후의 움직임들은 충분히 유동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14만 원, 다만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충분한 상승의 갭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4만 원 받았고요. 오늘 나온 4개의 종목 모두 알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점수 높게 받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